속보다. 오늘 새벽 4시 반, 아직 새벽 안개가 골목바닥을 기어 다니던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물류센터 앞에 대추라 적힌 녹색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기사는 시동을 끄자마자 양손을 벌려 하늘을 가르듯 기지개를 켰고 뒷칸을 열어 젖히는 순간 붉고 윤기 도는 대추 상자들이 폭포처럼 빛을 쏟아냈다. 상자 측면에는 동일한 문구가 붙어 있었다. 김용빈의 대추석, 모두에게 받은 선물.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직원 하나가 중얼거렸다. 오늘 회사 망하겠다. 농담처럼 던진 그 말은 불과 12시간 뒤 전 회사의 전화선과 주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현실의 예고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파국의 리포트가 아니다. 누군가의 허황된 과시도 아니다. 이건 선물의 연쇄, 호의의 도미노. 한 가수가 추석의 의미를 어떻게 현재형으로 되살렸는지에 대한 숨막히게 따뜻한 긴급보고다. 사건의 발단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팬카페 사랑빈에 올라온 짧은 글 한 줄. 올해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추석을 만들어 볼까요? 그 아래에는 지역 과수농가 목록, 독거 어르신센터 주소, 그리고 대추 한 줌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이어졌다. 대추, 작고 단단하지만 씹을수록 달큰한 그 과일을 추석의 상징으로 삼자고 제안한 이는 다름 아닌 김용빈의 오래된 팬, 닉네임 별밤다현이었다. 글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각 지역 팬들이 유농가와 손잡았다. 대형 유통을 거치지 않은 대추가 상자째 들고 뛴 셈이다. 그런데 계획은 여기서 뜻밖의 전개를 맞이한다. 팬들이 농가를 돕기 위해 예약 주문을 쏟아내자 농가와 계약을 중개해주던 작은 포장물류 스타트업의 서버가 전날부터 다운. 고객센터에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전화가 불이 났고 제작팀은 포장 라인을 밤샘으로 돌리다가 결국 공급처 확대를 위해 긴급 파트너를 찾아야 했다. 내부에서 터져 나온 말이 바로 그거였다.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한다. 좋아서 재고가 마이너스 0으로 떨어지고 새벽마다 입고되는 물량이 들어오자마자 완판이 찍히니 회계 장부엔 빨간 줄이 아닌 환한 형광펜이 춤을 추었다. 망했다는 표현은 그들의 유쾌한 비명. 대로 행복한 파산 직전의 호들갑이었다. 여기까지도 기막힌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다. 김용빈은 이 바람을 뒤늦게 알았다. 이 먼저 벌인 선행에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도 고맙기도 했다. 그는 매니저에게 한마디만 남겼다. 돌아다니자. 그리고 시작된 건 익명으로 진행된 대추 배달 프로젝트.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팬들이 산 대추를 자신이 직접 전해보기로 한 것이다. 울릉도행 첫 해가 뜨기 전 회색 비옷을 입은 남자가 작은 솜수레에 상자를 올리고 포구를 가르는 사진이 포착됐다.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그 눈매를 알아본 서마의 외침이 묘하게 파문을 냈다. 엄마. TV에서 노래하던 그 오빠 같아. 아이가 건넨 봉투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메모 한 장. 노래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당신 노래 들으며 웃으셨어요. 그 순간 김용빈은 상자 옆에 걸터 앉아 아무 말 없이 바다를 오래 보았다. 거친 파도 소리 위로 단풍 냄새가 흐르고 새벽 물안개 사이로 붉은 대추가 별처럼 반짝였다. 선물은 사실 받은 사람보다 건넨 사람의 마음을 짚게 한다. 그가 그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한 첫 장면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공개 일정을 미뤘다. 노래는 무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다. 오늘은 무대가 길이다. 그의 휴대폰에는 수십 장의 스냅샷이 남았다. 대추 상자를 부둥켜 안고 웃는 버스 정류장의 기사님. 야간 병동 간호사에게 건네진 작은 봉지. 새벽 시장 상인들의 굳은 손아귀에 감기는 봉투. 매번 그는 제가 받은 선물을 대신 전해 드려요 라고만 말했다. 대추석의 주어를 철저히 나가 아닌 모두로 바꿔놓는 한 문장이었다. 뜻밖의 풍경은 여기서 또 피어난다. 그가 들른 수화병동에서 대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있어 곤란해하자 옆 침대의 엄마가 자신의 도시락에서 꿀떡을 나눠주며 말했다. 대추 대신 이건 어때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대추의 선물. 이어지는 친절,
손에서 손으로 건너뛰는 마음. 선물의 정의가 재작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회사 망한다 라던 그 스타트업이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물량폭증의 상자와 완충제가 동나버린 것이다. 이대로면 선행의 물결이 어딘가에서 멈출 판. 그때 누군가 톡방에 조용히 박스 도면을 올렸다. 회지수거 어르신들과 연계해 재활용 골판지로 접을 수 있는 무접착, 상자 설계, 칼날 대신 톱니 접기, 테이프 없이 잠금. 저 예전 패키지 회사에서 일했어요. 자기소개도 없이 올라온 그 설계도는 다음날 오전 현장에서 실제 상자로 서 있었다. 라벨에는 손글씨가 떨리게 적혔다. 붙이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게. 추석의 시를 골판지로 쓴다면 이런 문장이 아닐까. 이 상자를 본 김용빈은 잠깐 멈칫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밤이 깊어갈수록 대추석은 커졌다. 팬들은 자신이 받은 사소한 선물 목록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직장 선배가 건넨 엽서. 편의점 점주가 슬쩍 얹어준 사과 한 알. 빼기사의 오늘은 일찍 쉬세요. 라는 말 한마디. 그 모든 받음, 앱 기록을 돌려줌으로 치환에 올리는 릴레이가 시작됐다. 태그는 단 하나. 모두에게 받은 선물.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포털 실검에 오른 건 김용빈의 이름이 아니라 그 태그였다. 익명의 선물이 익명의 선물을 부르는 장관. 누군가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늘 누가 줬는지를 찾느라 무엇을 놓친다. 그런데 이번엔 무엇이 누가를 앞질렀다. 물의 주어가 사라지니 남은 건 마음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지막 대반전. 망했다. 던 그 스타트업의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켰다. 굳은 표정 대신 눈물을 감추지 못한 얼굴. 그는 전마디에 이렇게 말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그는 코로나 때 끊긴 거래처들, 쪼그라든 라인, 어쩔 수 없이 줄였던 인력을 다시 부르며 오늘 하루 동안 새로 받은 파트너 제안서만 17건이라고 공개했다. 누가 우리를 살렸냐고요? 대추 한 알. 그리고 그걸 나누려는 수많은 손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밖을 가리켰다. 그 뒤로 카메라에 들어온 것은 작은 흰 봉투.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도 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보탭니다 YB. 수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받은 만큼만 갚겠습니다. 정확히 끝까지. 그날 밤 김용빈은 무대에 섰다. 화려한 조명 대신 무대 위에 놓인 것은 소담한 대추 가지 하나. 그는 마이크를 주며 이렇게 말했다. 물은 포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나에게 오던 마음을 내가 지나치던 어제의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방향. 서점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바삭한 대추 껍질이 이로 스칠 때처럼 가볍게 시작해 속살의 달큼함으로 객석을 감쌌다. 노래가 끝나자 누군가 무대 앞에 작은 종이 상자를 올려놓았다. 테이프 하나 붙지 않은. 그러나 단단히 잠긴 그 상자. 관객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박수 소리가 거세졌다. 상자 옆면에는 그 문장이 있었다. 붙이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게. 영역 첫 장면의 물류센터에서 다시 트럭이 나왔다. 빈 트럭이었다. 그러나 비어있다는 말은 오늘만큼은 의미가 달랐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비었기에 멀리 갈 수 있다. 기사님은 라디오 볼륨을 살짝 올렸다. 흘러나오는 것은 그가 조금 전 실었던 목소리. 도로에 흰 선이 하나, 둘, 셋. 선물의 궤적이 길 위에 박음질됐다. 누군가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다. 트럭 한 대로 회사를 망하게 한 남자? 아니요. 트럭 한 대로 망했다. 라는 말을 농담으로 바꾸고 선물의 문법을 새로 쓴 사람. 기록은 숫자로 남겠지만 기억은 장면으로 남는다. 윤기 흐르는 대추의 단면. 골판지 상자의 결, 손글씨의 떨림. 아이의 메모, 그리고 마지막 박수의 파도. 올해 추석, 우리는 모두에게서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선물은 방향을 알고 있었다.